네, 오늘 주제는 이 제목이 재밌죠? 네, 이번 경희대학교의 성열관 교수님께서 경기도 신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송 선생님 이 강의를 좀 해달라. 윤리사의 갈등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좀 해야 돼서 그 주제를 가지고 원격 연수도 이제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갈등의 요리 여기 책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갈등의 요리 지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연구를 안 할 편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들어가겠습니다. 제 책을 아까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영어과이기 때문에 번역서가 좀 많아요. 낯선 행동 솔루션도 번역서고,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명함 받으신 데에 맨 위에 주소가 요거죠. 명함 받으신 거. 네, 그거는 지금 2011년도인가 만들어가지고 저의 모든 자료들은 사실 이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 자료, 생활교육 자료, 학교 폭력 예방 퀴즈 이런 것들 일체 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오늘 당장 제 집에 컴퓨터가 뻑이 났어, 고장이 났어. 그래도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전부 이제 공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적절한 검색어로 요즘 학생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우울증, ADHD 또는 인터넷 중독 이런 것 그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해보셔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창한 거 말고도 짜잘한 거 우리 반에 도난 사고가 살짝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지각을 참 상습적으로 하는 애가 있다. 지각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름하여 지각 괴담, 지각 몇 번 했다가 평생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사례들까지도 돌봄 진료시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를 지금 파워포인트 나눠주실 거죠? 네, 나눠주시고 요거는 이제 요 주소 링크를 가면 학부모 연수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부모 연수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3차식으로 요거를 학부모님들이 영상을 꽤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강점 찾기,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이런 영상을 잠깐만 보시죠. HD현대의 성격은 활기. 서울시교육청이 왜 광고를 받았을까? 안녕하세요, 송영입니다. 우리 자녀 학습 코칭 3교시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칠한 자녀,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 아이들 사춘기를 지나면서 도대체 왜 우리 애들이 까칠한가? 그냥 반송이 같다는 느낌이죠? 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학부모님께 연수자료로 보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쓴 책들은 이와 같고요. 요게 이제 작년에 제가 학부모 상담기구를 만들게 된 거는 제가 그동안 쭉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에 부모님들도 이렇게 낯설어요. 심지어는 제가 교무실에서 선생님께서 애가 컨닝을 해가지고 이 명함만 한 거, 명함 절반 크기를
그럼 커닝페이퍼를 이렇게 아버님이 오셨는데 아버님한테 이게 저 학생이 시험 시간에 보던 커닝페이퍼입니다. 이 종이를 탁 뺏어가지고 학부모님께서 정말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영어권의 정보 책 수입해가지고 그랬던 책이고요. 그 책들을 정리하고 제 경험에서 까칠한 학부모를 대답하는 방법 정리했습니다. 갈등이 뭔가 이게 서로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답니다. 어차피 이제 꼬일 수밖에 없는 갈등이죠. 근데 갈등은 워낙 우리는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헌법이 있지만 헌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민주화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헌법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면 전국 민주공화국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은 제가 이제 이 자율연수 휴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국회의원 아는 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너무 많은 법률이 막 줄을 서 있어가지고 그거 상정시키는 게 좀 어렵다. 마찬가지로 갈등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기술이 필요한데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1, 2, 3, 4 선생님은 어떤 유형이세요? 1, 2, 3, 4 자, 투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게 좋다. 준비하시고 손가락으로 1, 2, 3, 4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쏴보세요. 네, 한번 주변에 보세요. 네, 3번도 있고 3번이 맞네? 아, 네. 중동 깜짝 놀랐는데 지금 중동에 3번이 많으셔요. 수능 양보형. 아, 참 분명하게 좋은 학교다. 근데 우리가 타협이란 말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주고받아야 되는데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무슨 상품을 줘도 1등이 몰아가는 그런 식의 제도에 좀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충을 하는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갈등을 이제 제일 좋은 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유의해야 될 게 바로 리보나핑, 리베나벨. 리보나핑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편안하게 안경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미리 하면 리보나핑은 무슨 뜻입니까? 미리 하면 오, 나중에 하면 핑. 네. 보고. 오케이. 네, 이제 오케이. 박수 주세요. 미리 말을 해주면 보고가 돼서 제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뭐가 되버려요? 핑계가 되버리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둘 다 직장 생활하니까 우리 두 아이에게도 항상 네가 수습할 수 없는 모두가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얘기하면 안 돼. 아, 네가 좀 버겁다 싶을 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건 동료 상급자. 그럼 이배나배는 또 뭘까요? 네. 네. 준비하고 계셨네? 이번에는 네. 와우, 수고하십니다. 네. 와,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저학년을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뛰고 있었어요. 저걸 뭔 선물이 저런 건가? 애들 역할극 시킬 때 요즘 영상을 많이 찍는데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골라서 써라. 쓰는 상품이에요. 이거 같은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 알려주는 센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사회의 의식 중에 하나가 말 많으면 뭐다? 빨갱이라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조직 문화가 고인물이 되어요. 가족끼리 말할 수 있을 때 그걸 잘 풀어내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죠. 그래서 또 저는 담임하면서도 우리 반 애들한테 뒷담을 없애기 위해서 앞담하는 애들을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 맞아. 수업 시간에 애들이 얘기할 때 요즘 애들이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애가 좋아. 앞에서만 하면 뭐가 돼? 제한이 되고 거리가 돼. 그런데 뒤통수에다 뒤에서 얘기하는 그 바로 집단이고 모두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송아지 뒷담은 쓰레기 딴거리 쓰레기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주세요. 이거는 애들이 화장실 갈 때 주머니에 손 꼽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뒷담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차 쓰레기통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3월에 그 뒷담에 의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공원 조깅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같이 박수 치면서 뒷담을 시작. 뒷담을 옮기면 이걸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리통. 요거를 교실 뒤에 거울 옆에 예쁘게 출력하셔서 적절한 사판 넣어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두세요. 그래서 애들이 뒷담을 깔려고 하면 나는 그건 뭐가 되는 거다? 쓰레기 차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도록. 이 뒷담이 애들만큼은 아니고. 다음 회의주의자가 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라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아니다. 갈 길이 아주 멀다. 그래서 회의주의자가 되다. 이건 좀 오래된 사안입니다만 학년부에서 학년 부장님이 아침에 와서 애들 그냥 옆에 젖혀져 있고 뭐 자습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름뿐인 자유학습이니 영어 듣기 평가를 방송으로 내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학년 선생님들이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요즘 애들이 하도 까칠해서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때 이 아이가 어떤 분위기인가라는 것을 담임이 일찍 캐치해야 돼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따로 불러서 지금 뭐 얘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근데 그 두 가지 의견이 그냥 정면으로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저 목요일 6교시 끝나는 날 회의실에 모여서 우리 좀 끝장 토론 해보자.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다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절묘하게 듣기평가가 고등학교란 입시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분 8분. 그다음에 학교 단위가 커서 16반이었거든. 근데 아니다. 저와 같이, 저 생각처럼 인성조회를 해서 그럼 방송 과에 나오는 조회가 되냐. 그런 의견이 정말 8명이 딱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없죠. 이건 이제 누가 옳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는 요령, 우리들이 사실은 교사들도 이 회의 문화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갈 때, 그럼 가령 뭐 양재시민의 숲을 갈까, 올림픽 공원을 갈까 이럴 때, 이런 거 정할 때, 그때도 간단하게 그냥 바로 그 아침 조회 시간에 해버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저는 올림픽 공원이 좋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양재시민의 숲이 좋겠습니다. 이러면 둘이 나와서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올림픽 공원이라는데 질의하세요. 그 질의응답하고 또 그 다음에 양재시민의 숲 나와서 질의응답합니다. 그리고 또 찬반 저는 올림픽 공원은 너무 싫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리고 교통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올림픽 공원이 양재시민의 숲보다 더 숲이 우거져서 놀기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표결을 합니다. 제가 표결의 비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때마다 투표용지 준비해서 어렵잖아요. 그럴 땐 올림픽 공원이 1번, 양재시민의 숲이 2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연습 직원회 끝나고 가고 싶어 어딘가. 올림픽 공원을 가시겠어요? 양재시민의 숲을 가시겠어요? 올림픽 공원 1번, 양재시민의 숲 2번입니다. 자, 머리 숙이시고. 이때 이제 회장부회장만 눈을 뜨고 있어요. 자, 그럼 투표하는 겁니다. 올림픽 공원 1번, 양재시민 2번. 자,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는 사람은 기권이야. 비밀 투표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아주 사소한 민주주의 실수를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냥 연습 찍어. 올림픽 공원 여기 선생님이 우리 올림픽 공원이 맞네. 그럼 이제 회장 부회장이 숫자를 헤아려요. 올림픽 공원 몇 명? 양재시민의 숲 몇 명? 직권 몇 명? 해가지고 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이번 직원 연수 끝나고 야유회는 올림픽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교실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 주소에 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한글 서식이 있어요. 칼라로 출력하셔서 일상적으로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확신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성긴 민주주의 아직 덜 떨어졌어. 도처에 우리 비민주적인 그런 관행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옳더라도 구체적이어야 통한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림 잘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분을 드립니다. 몇 가지를 찾으세요. 제일 많이 찾으신 분께 제가 안경 드릴게요. 자, 5개 찾아서 5개. 네, 5개 말씀해 주세요. 귀, 눈코, 피기, 구름. 오케이. 네, 박수 주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찾으셨죠? 근데 사실 정답은 없다예요. 없다. 왜? 질문이 잘못됐어요. 뭐가 틀린? 어떤 게 맞고 어떻게 틀렸어요? 그렇죠? 얘는 얘대로 맞는 거고 얘는 얘대로 맞는 거다. 이제 선생님께서 자치적인 시간에 아이들과 이런 꾸준한 훈련을 하시고 우리들도 그래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하는. 이제 옳구나 법칙은 옳되 세상이 옳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보니까 옳되 늘 정보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서 제시를 해야 상대방이 인정이 된다. 저는 이제 교실 스크린 이거는 제가 참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체험을 했던 건데 교실마다 그 당시에 손으로 이게 잡아당기는 스크린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 힘이 와락 주어지면 저 위에 스프링이 딱 이게 확 늘어나 버리면 다시 올라가질 않죠. 이게 하나에 그 당시에 15만 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일 때 이게 너무 고장이 잘 나니까 전동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시큰둥이야. 반응이 없어. 그래서 근데 그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제가 행정실에 요청을 해서 작년도에 이 스크린을 교체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통계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려 한 30% 정도가 고장나서 교체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 딱 30%가 고장이 나서 교체했고, 그래서 이 경비가 약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 그렇게. 그랬더니 다들 놀라셔. 그래서 설득의 기술. 옳게 어때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 여기, 중동은 이제 냉난과 시설이 잘 돼서 그렇겠지만, 보통 학교들은 이 맨 꼭대기 2층하고 1층하고 온도 다른 거 아시죠? 게다가 저 끝에, 좌측, 우측 끝에 교실들은 외벽이 그대로 그냥 나붙어가지고 온도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실에 담임을 맡았어요. 2학년 4반, 2학년 6반 저 끝에. 그러니까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푹 이게 정보 방침이, 교육부 방침이, 정보 방침이 몇 도 이상 되어야 에어컨을 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동은 행정실이 몇 층에 있나요? 네? 1층. 1층은 한여름에 뻑뻑 칠 때도 창문 열어놓으면 살랑살랑 바람.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올라가서 교실에 들어가 보면 애들이 벌써 다 이렇게 붕 쪄 있어.
구조를 어떻게 해야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온도가 무슨,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미니 빗자루를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근데 학급비로 애들 숫자만큼 사가지고 책상에다 걸어주세요. 청소 시간이 없습니다. 애들이 자기 건 책임지, 쓰레기 실명제야.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져. 저 사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저부터 해주시죠.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온도계 문방구 가서 온도계 사니까 하나 2,000원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3개를 사다가 2층, 3층, 4층 제가 들어가는 반 애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침 10시 학교 오자마자 재고 점심시간에 한 번 재고 집에 갈 때 한 번 재줘라. 그래서 몇 학년, 2층 몇 학년 몇 반, 몇 도, 몇 도. 그건 다 일주일 제가 정리해서 실장님한테 가서 실장님 1층 애들은 춥다고 여름에 동복, 체육복 껴입어. 4층 애들은 멀리 가서 공부가 안 돼. 그 말씀 드렸더니 실장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 그럼 교실에 가봅시다. 이렇게 갔더니 아니라 선생님도 얼굴이 벌게 있고 도저히 공부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냉난방을 중앙집중해서 개별 냉난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2층 애들은 얼어 죽고 4층 애들은 더워 쪄 죽고 그런 상황이 그래서 해소가 됐습니다. 네. 옳더라도 구체적이어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옳더라도 시작. 옳더라도 구체적이어야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좀 가령 반가우신 정도 전산화하는 지금 중국은 전산화 돼 있죠? 예. 그때도 저거 설득할 때도 제가 전산화한 학교들이 많다더라. 그러면 그것도 설득력이 약해요. 그때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여기 오박 선생님들이 여기 주소로 오시면 전국 단위로 단톡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선생님 학교는 방과후 선생님들이 600명이 계신데 그 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산화 이야기가 오고 하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한 250개 정도 됩니다. 저는 강의 가면 저에게 단톡 보내주세요. 카톡 보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모아드려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외롭게 살지 마세요. 근데 자, 이 단톡방은 대부분 밤 10시가 되면 매너 타임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안 올려요. 근데 24시간 올려도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방이 있어요. 어느 방일까요? 연중 모임. 설날 올려도 누구도 아무 말을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새벽 2시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새벽 4시에 다시 올라와. 그래도 아무 말 안 해. 어느 방일까요? 네? 어디? 아, 중국은 이 문제가 별로 심각하진 않나 보다. 생활지도방. 전쟁터. 네, 그 방.
안쓰러울 좀 201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벌써 10년을 그래서 버텼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니까 펑펑 바뀌어 한 50% 이상이 바뀌거든요. 그게 버텨낸 거죠. 네, 그 다음에 교사 간의 갈등, 업무 갈등 해결. 요거는 이제 조금 이 조직 사회가 좀 이제 풍부해지려면,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선생님은 앞으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줄어들 것 같아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나는 내 생각에는 난 점점 생활의 여유가 줄어들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라도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케이크 이렇게 하나 있는데 애가 둘이야. 이걸 불만이 없게 나눠서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잘라야 돼요. 아이, 정답이에요. 잘라야 돼.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지금 잘라야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 누가 말씀하시는 잘라야 돼? 저 한청을 듣고. 그거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에요. 학교 비품으로 씁니다. 학교 비품. 자르는데, 이거는 이 갈등 해결의 지혜의 한 챕터로 나오는 지혜예요. 내가 자를 테니 당신이 고르시오. 아니면 당신이 잘라, 선택은 내가 할게. 선분배 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혁신적인 학교를 하러 갔는데 업무를 n분의 1로 나눠버려요. 그 칠판에 다 써놓고 골라가서 더 잘라야 돼. 왜냐,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들 지금 솔직하게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두가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n분의 1을 끊임없이 지향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관행이 돼 있어요. 선생님들 학급 결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뽑으시지? 추천? 예, 학급 쭉 놓고 이제 명령 뽑으시잖아. 그런데 어느 학년에 폭탄이 있다. 저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작년에 뜨는 해예요. 근데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유행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교무회의실을 이렇게 강단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조건이라면 유임을 허락하자라고 정했어. 뭐냐? 어느 학년에 민원 대장인 학부모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아이의 학부모, 그 아이 담임을 맡아줄 분이 계신다면 그 반 담임을 드리겠다. 근데 집사람이 오케이, 생활지도부장도 좀 하고 경력이 좀 쌓이고 저하고도 이렇게 교감을 많이 해서 작년 한 해에 에너지의 한 70%는 그 학부모와 아이에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2년을 맡으라고는 못하지. 누군가 그 아이를 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투를 나누기 전에 이게 누군가 재수없이 붙드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불이익이 가면 함께 모두 줘라. 이익도 줘라. 어떤 식의 이익이 가능할까요? 제가 제안한 건 그거예요. 그반 학급 제적을 다른 것보다 하나나 둘 빼줘라. 어차피 그 민원을 상대하려면 당연히 그 아버지와 그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보통의 아이들, 그 옆에 아이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봐서 곤란하지 않냐? 그렇다면 다른 반이 24명일 때 그 반에 23명을 주거나 22를 주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학폭 전학원애가 있어. 근데 막 애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막 학교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 그런 애가 어느 학년애가 있어. 아무리 이게 나눠도 안 돼. 너무 애가 세. 그럴 때는 그 아이를 제적인 플러스 원으로 플러스 원을 받으면 어쨌든 이걸 디바이드 츄 고르고 자르고 고르는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요거는 올해 교과주임 맡으신 분, 교과주임 제도 없어요? 영어과 주임, 수학과 주임 이런 거 없어요? 아직 안 하셨구나. 근데 과장 제도라고. 응? 과장? 과장. 그럼 과장은 혜택도 있겠네요. 그게 왜 이러지? 이게 의무만 있고 혜택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 이게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죽어. 그럴 때는 배려해요. 제가 그래서 이 교과주임을 물려주면서 교과주임 혜택은 정말 1도 없어.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수당도 일어나는 건 나오지 않아. 근데 일은 무슨 시험하면 검토해야 되고 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봉사를 요구할 때는 거기에다 혜택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선분배 1부터 나누자. 그러면 이분한테는 교과주임이나 수업연계 할 사람 실수를 하나씩 빼주자. 평균이 16시간이면 이분들이 15시간만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냐. 거기서 사실은 이제 선배님이 좀 화가 나셨지. 그거 애들이, 젊은 애들이 다 하는 거지. 그걸 뭐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나누냐고 그렇게 되는데, 다행히 끄트머리에 연구를 해주셔서 또 수업 실수 하나씩 줄여드렸다. 하나 줄여드리기 쉬운 일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어떻게, 그래서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학교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자. 말 안 하면 누구도 모르다. 누구도 몰라요? 귀신하고 누구하고 며느리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 안 하고 사는 거를 자꾸 믿어내라는 생각해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맞추셨어요? 네,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시간이, 아직 시간이 여기 있네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을 평가할 때 사실은 그게 이게 학교 교육 평가를 써내라고 하는 게
객관식이 있고 이제 서술형이 있는데 서술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놓칩니다. 우리 학교 교과적 능력은 몇 점이냐, 생활지도는 몇 점이냐, 5, 4, 3, 1, 2, 이 점수보다도 사실은 학교가 변화하려면 서술형을 그대로 빈칸으로 되지 마시고 1년 동안 쭉 지내시다가 불편했던 거 이런 것들 모아서 그때 이렇게 적어내시면 그거 가지고 회의를 해야 학교의 그 발전이랄까 이게 회의가 풍성해지죠.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8시 반쯤. 2번 같은 경우. 수능 감독하고 그 다음날 수업이 잘 돼요? 힘들죠. 그렇죠? 저는 그 수능 감독 피로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직에서 가장 안 좋은 추억이 수능 감독이에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안을 하려면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가능할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수능 감독에게 키높이 의자를 제공하라. 올라가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 그걸 제가 2016년에 이슈 파이팅을 했어요. 그걸 제가 수능 감독 나온 선생님들한테 수능 감독 끝나고 그 다음날 수업이 제대로 되시나요? 그랬더니 막 울다시피 하고 막 얘기를 막 한 거야, 선생님들. 그 답 수십 명이 그 답을 써주셨어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의견들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바로 누구한테 건의하면 될까요? 교육감님들한테 페메로 보는 거예요. 페이스북 메시지. 이분들이 선출직이어가지고 개방적이다. 친구를 맺고 친구만 맺으면 보낼 수 있어. 그래서 그날 제가 수능 감독 의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렸고, 평생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던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고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왜냐? 감독 의자가 하나 들어가려면 수험생이 빠져나야 돼, 자리가.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교육부가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줄어야 돼, 교실마다. 수험생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부터 감독 의자 나오죠?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갈등이 있지만 그 출발이 정부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장무경감 TF를 만드는 17번 PRT. 제가 또 퀴즈 드릴게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자살이 가장 많은 요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 정답입니다. 타이머입니다. 그리고 자살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 3월이에요. 그런데 이 1학기 개학날은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3월 2일이 개학인 거로 너무나 굳어져 있기, 수십 년을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쉽지 않아요. 근데 2학기 개학날은 바꿀 수 있잖아. 2학기 개학날을 굳이 월요일에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목요일쯤 해서 아이고 애들 또 만났네, 저 새끼 또 만났네, 이럴 때 또 주말에 싹 들어가. 그러면 또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서 존재하게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저도 내가 너무 중불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죠. 첫해 가자마자 A4 용지로 4쪽을 연구부에 냈습니다. 너무 충분하다. 자기가 그냥 세상을 다 하고. 그러나, 이게 학교를 떠나야 되죠. 되니까 거의 다 이거죠. 내가 내 입으로 하나 하더라도 옳고 구체적이니까 받아들여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2학기 개학은 늘 목요일로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결책 없는 갈등은 있다 없다. 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자율연수 휴직인데 자율연수 휴직 해보신 분 3분? 무급 휴직 말씀하신 한 번만 하셨네. 그때 뭐 하셨어요? 그 자율연수 휴직은 무엇을 하든 자유예요. 네. 또 선생님 뭐 주로 하셨나요? 네? 여행, 예, 저도 여행.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게 그렇군요.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가는 건 여행도 아니야. 봄에 가고 가을에 가야 진짜 여행이야. 봄에 홍콩을 갔어요. 홍콩 갔습니다. 완전. 가을에 동유럽을 갔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네. 그리고 이게 미국이 이게 돈 얘기 나오면 이 제도가 도입 안 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했어요. 조희영 교육감님이 그래도 연금이라도 상쇄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육감님 이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돈 얘기까지 나오면 이거 되질 않아요.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급이 된 건데 외벌이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 외벌이는 힘들죠. 저는 이제 제 통장에 돈 공제 2,150만 원 있었던 거 해약하고 집사람 줬어요. 2,000만 원을. 여보 이거 가지고 살림해봐. 난 좀 놀아볼게. 근데 정말 좋았어. 그리고 더 웃긴 거 아까 그 노래 있죠. 빗땀은 쓰레기. 이 노래를 언제 작사했느냐? 그해 가을에 쉬니까 이게 뚝뚝뚝뚝뚝 창의력이 창의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노래를 주워 담았어. 매일 한 곡씩. 문법성.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 연결해. 사람이면 후유, 사람 아니면 미쳐불지.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대중에서 잘 골라. 관계되면서 써. 영문법성 70곡. 인성교육성 약 30곡. 100곡을 만들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걸 자꾸 해소가 안 되실 때는 그리고 개미 이야기 80대 20. 일본에서 개미를 연구했더니 20%는 늘상 농땡이치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농땡이치는 20%를 끄집어냈어. 그때 또 20%가 또 놀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는 것이 대체인력이더라고요. 그 놀고 있어 보이는 개미들이 사실은 이 조직 전체가 지쳐있을 때 나와서 일을 하는 대체인력이다. 그래서 저는 자율연수 휴직을 제가 도입하자고 좀 주장한 거기도 하고 평생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무급은 아니야. 이거 이해 다 썼어요? 3번인가가 이때 책 나와서 일제로 다 빠졌어.
근데 문제는 계속 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명태답의 결정이 이것입니다. 네, 또 그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이것들은 그 민원이라 어려워 마시고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그렇다. 네. 언론 독자 투고도 마찬가지. 그리고 인사 인터뷰. 시간을 네, 지금 선생님들께 잘 들으실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이게 조직의 피로나 소진은 쉬는 걸로 안 돼요. 누워 있어서 피로가 풀지 않아요. 잘 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는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테프코리아라고 제가 한 군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주말에 오늘이나 3월 개학 전에 여기는 꼭 가보시면 좋겠다. 제가 가서 직접 사진 찍은 걸로 만든 영상입니다. 요거는 요거 소개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천 3학선 케이블카. 선생님 카톡 제 명함 보시면 카톡 아이디가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하나만 적어주시면 오늘 당신 강의에서 요거는 내가 당장 올해 써먹고 싶다. 그런 정보 여기다 적어주시면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